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세금을 혈세라고도 하죠. 피땀 흘려낸 돈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불리는데요. 그런 세금이 참으로 어이없게 쓰인 사례 하나 전해드립니다. 동두천시가 190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 한우 전문 판매 식당을 만들었는데 손님 하나 없이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두천 소유산 등산로 입구. 대규모 주차장 부지를 끼고 있는 건물이 눈에 띕니다. 동두천 브랜드 6타운입니다. 하나, 둘, 셋. 지난 2012년 동두천시는 이곳을 수도권 최대 먹거리 명소로 만들겠다며 일대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짓는 등 총 190억여 원을 투자했습니다. 한우 전문 식당 5곳을 입점시켜 시중가보다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분들이 마음 놓고 와서 즐길 수 있는 위락의 공간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장 초만 해도 활기를 띠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 식당들이 줄줄이 폐업하더니 지금은 5곳 중 1곳만 남아 영업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식당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간 돈이 있는데 2년에 그 돈을 못 빼내는 거예요. 인건비는커녕고. 동두천시는 브랜드 6타운 건립 계획 당시 소유산 등산객을 주요 구매층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점심시간 식당 밖 한쪽에 어르신들이 돗자리를 펴고 둘러앉았습니다. 손수 싸운 도시락을 꺼내 먹습니다. 바로 옆 한우 판매 식당은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돈 있나 뭐. 밥을 싸가지고 오잖아요. 밥을 가져와서 그냥 밥만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인들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구매력이 떨어지고 사실 뭐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뭐 그런 어떤. 동두천시는 점포 임대료로 매출액의 10%를 받기로 했습니다. 개장 이후 5년 동안 거둔 임대료 수익은 5억여 원. 투자금 190억 원에 3% 수준입니다. 동두천시는 브랜드 6타운이 재고시를 못하자 이곳을 수련원으로 용도 변경하려 했지만 최근 타당성 조사 결과 이마저도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의정부에 쌓여있던 전국 최대 규모의 쓰레기산, 이제 대부분은 정리가 됐는데요. 최근 의정부시가 해당 부지에 국제 테니스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수백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대신 테니스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시 신곡동입니다. 폐기물 26만 톤이 쌓여있던 이곳은 현재 80%가량 정리됐습니다. 폐기물은 올해 안으로 모두 처리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이곳에 국제 규격을 갖춘 테니스장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립 예정인 테니스장은 6만 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관중석 3,000석이 있는 메인 코트 등 모두 18개 면을 갖춘 국제급 시설입니다. 경기도에 국제 테니스장 규모가 없고 언제까지 뭐 맨날 부대찌개 뭐 군사도시 뭐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취지가. 그러면 이제 우리도 좀 언제 좀 탈바꿈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국제화. 테니스장 건립에는 총 200에서 3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각종 테니스 대회를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국제 국내 대회가 열린 강원도 양구군은 올해 31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연간 지역 경제 효과는 44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선수급이 참가하는 대회의 경우 인근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서울의 경우 국제 국내 테니스 경기가 열리는 날은 1년 중 단 30여일. 동호회 경기의 경우는 대부분 하루면 끝나다 보니 숙박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결국 소수를 위한 시설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 생활체육 종목별 참여율 순위 10위 안에는 테니스가 없습니다. 또 주로 참여하는 운동 1에서 3순위로 테니스를 꼽은 비율은 단 1.3%입니다. 왜냐하면 테니스를 한다는 것은 그 특정인들 몇 명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라리 여기 우리 의정부 시민 전체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든 것이 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 의정부시는 직동공원에 경기 북부 최대 규모의 테니스장을 만들려 했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적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시는 TF팀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진행되면서 연말 이웃 돕기 모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포천도 5년 만에 모금 생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포천 기업인들이 앞장서서 힘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천시와 경기 북부 사랑의 열매가 채움, 나눔, 그리고 기쁨이라는 주제로 이웃 돕기 모금 행사를 개최합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이웃 돕기 모금을 진행해 왔지만 올해는 조금 특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모든 행사가 취소됐지만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이웃 돕기는 이어져야 한다며 모금 행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포천 모금 생방송은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입니다. 가장 먼저 기부에 나선 것은 포천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이었습니다. 단체 중에는 포천 상공회의소가, 포천 지역 기업인 중에는 신현관 회장이 가장 먼저 이웃 돕기 성금 모금에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상공인들이 축산인이나 농어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보고 상공인들의 또 단결된 모습을 또 우리가 또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돼서 이번 이 사랑의 열매 모금에 저희가 이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결국은 혜택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산면에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신현관 회장 역시 포천시에서 얻은 것들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상공인이 뭐냐면 장사하고 만드는 거거든요.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러면 그 이익을 어디에 써야 돼? 우리만 못한 사람들 나누어주면 좋잖아요. 이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2억 원입니다. 포천시와 경기 북부 사랑의 열매가 함께하는 2019 포천 이웃돕기 모금 생방송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포천시 체육공원에서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 보호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요. 하지만 보호구역을 해제해달라는 민원은 지역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올해에는 어느 정도 규모로 규제를 풀어줄까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경기도 접경지역 지자체장들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야트막한 건물이 모여있는 한 마을. 길 건너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곳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이곳은 30년 넘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고도 제한을 받아 2층 높이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집을 팔고 나가자니 살 사람이 없습니다. 각 군사보호지역에다 집도 못 지니까 못 가지. 집이 안 팔리니까 저 재산상의 피해는 큰 거지, 제일 큰 거지. 부근에 있는 군 보호구역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국방부의 보호구역 해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아직은 작전에 제한이 있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현재 경기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2239제곱킬로미터, 경기도 전체 면적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보호구역을 풀어줬지만 해제 요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들이 그동안 사실은 도심에 또는 도시의 아주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시의 어떤 면에서는 이제 공동화 현상들, 또 도시의 어떤 지역 경제나 또는 어떤 발전 계획이 세워지는데 이제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경기도 7개 접경지 지자체장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국민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지자체장들은 작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 보호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군부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정 장관은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북 접경 지역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해제도 크게 문제가 없다 싶으면은 그런 쪽으로는 전향적으로들 다 검토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뭐 제가 얼마 하겠다 이런 거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정 장관은 또 군부대가 지역의 불편이 아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지자체장들은 국방부 측의 이 같은 태도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장관에게서 어떤 답변 들으셨나요? 그거는 뭐 전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긍정적으로 기대해 보시는. 네. 국방부는 다음 달 중 군 보호구역 해제 관련 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말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처럼 대규모 해제를 결정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해외 의료산업 파트너들을 연결하는 수출 상담회가 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기술에 관심이 많은 베트남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참석했는데요. 국내 기업들에게는 해외 진출의 기회가 됐습니다. 한선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료산업 해외 바이어와 국내 업체가 모인 수출 상담회 현장. 30분 단위로 돌아가며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의료기기나 제약 관련 업체들로 물건을 직접 가져와 보여주는 등 열띤 분위기. 의료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쪽 관계자가 주로 자리했습니다. В Узбекистане корейские товары считаются очень качественными, и мы хотим при помощи корей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развить медицину Узбекистана. 경기도가 국내 의료산업 발전과 국가 간 협력 강화 차원에서 만든 행사. 경기 지역 소재 기업 28곳이 참석해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다 품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의료기기에 특화해서 이렇게 수출 상담회를 열어주셔서 많은 바이어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좋았고. 수출 상담회는 바이어 연결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제약발전청이 자국 진출 전략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는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이 됐습니다. 제약 산업, 의료기기 산업이 대한민국의 40%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통해서 의료 산업도 교류가 활발히 되고. 도는 지난 2010년부터 의료산업 국제교류를 시작해 현재 20개 지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민선 4기 시작과 함께 경기교육혁신 3.0을 통해 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학교 기본 운영비, 자율 편성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교육의 현재와 미래, 이재정 교육감에게 들어봤습니다. 이제까지는 혁신교육을 학교 안에서만 해왔다면, 이제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교육을 해왔다면, 이제 혁신교육 3.0에서는 이 마을까지, 지역사회까지 함께 혁신교육을 논의하고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그런 혁신교육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제 그런 계획으로 혁신교육 3.0은 31개 시군에 혁신교육 포럼을 각 지역마다 구성을 합니다.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한 50명에서 150명까지 학교의 구성원과 지역사회 전문가 또 지역의 행정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여러 행정가들이 다 참여해서 지역에 맞는 그런 혁신교육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학교가 스스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을 드리는 거죠. 학교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것이 충분히 그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관점. 또 하나는 이게 또 잘못하면 교장 중심으로 그냥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학교 자치가 아니라 교장 자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우려를 해주시는 분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시행해 보니까 뭐 그런 우려는 우려고요. 실제 학교 안에서 잘 토의도 하고 논의를 해서 우선 원년이지만 제대로 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몇 가지 시민들이 생각하는 또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불확실성이 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투명하지 않은 점도 있지 않느냐. 너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점도 있었고 또 하나는 비교과의 비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수상 실적이라든가 뭐 개인적으로 한 어떤 경험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평가가 되기에
적절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사실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문제 지적을 하셨고 저희도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공정하게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다만 저는 뭐 이 정시를 좀 확대하느냐, 수시를 축소하느냐 하는 문제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만 이 학교의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 내용들을 어떻게 좀 더 공정성을 확보하느냐는 그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그 잠재력을 키울 수 있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그야말로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저희 경기도는 이미 시범학교를 몇 학교를 우리 선정을 해서 이제 진행해 왔고요. 이제 앞으로 시행하게 되면 학생들에겐 굉장히 좋은 혜택이 돌아가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려하는 바가 여러 다양한 교과목을 학생들이 원할 때 과연 교사들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학교들을 이렇게 묶어서 교사들을 좀 충분히 교사를 하나의 풀로 활용하게 되면 아마 학생들의 그 여망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고 통합 형의 미래학교, 그리고 그런 미래학교는 학교 공간도 지금 학급별 이 교실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미래학교는 학습 중심의 교실로 새로운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운동장에는 뭐 나무도 좀 심고 공원처럼 만들고 아이들이 같이 공동체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학교 내에 만들어서 그야말로 교육 공동체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 그러면 이것이 미래학교의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이런 구체적인 안이 하나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탓에 오랜 시간 동안 계곡가에 늘어서 있던 불법 시설물들 이제 조금씩 철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깨끗하게 계곡을 정비한 뒤 모두가 계곡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종 중장비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자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이 드러납니다. 포천 백운계곡, 양주 석현천 고빗골과 여울목, 가평 어비계곡까지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1,380여 개 계곡 내 불법 행위자를 적발해 절반 정도를 원상복구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 중인 가평군 어비계곡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하천 복원과 더불어 산책로 조성, 관광객을 위한 주차 공간 확보 등을 건의했습니다. 생계는 조금이겠지만은 훗날을 볼 적에 아름다운 그 하천을 보존하면서 더 나은 소득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걸 정비 사업을 해서 깔끔하고 멋있는 계곡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경기도는 시군 단위로 사업을 공모받아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 천혜의 자연 경관들을 또 기반으로 삼아서 새로운 삶,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친환경 하천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 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 포천시가 장애인 가족과 다문화 가정을 위해 포천 지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비둘기낭 폭포 해설 투어와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관람 등이 진행되며 다음 달 14일과 21일까지 운영됩니다. 한탄강 사업소는 더욱 다양한 문화유산 콘텐츠 사업을 발굴 운영해 많은 사람들에게 보존 이상의 가치를 알리고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주시립 장국직미술관은 2019년 마지막 특별기획전으로 양주 8궤전을 내년 2월 9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는 양주에 거주하는 한국 화단 대표 작가 8명의 다양한 매체 작품 20점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전시회는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장국진 오마주 미디어 파사드 빛의 방도 선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